2026년 1월 17일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요. 하나의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AI라는 이 불꽃이 대체 어디까지 번질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AI 때문에 미국 전기요금이 뛰고 그게 구리광산이랑 반도체 시장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맞아요. 하나의 나비 효과처럼요. 또 정부 정책들은 서로 꼬이지도 하고요. 오늘 이 개별적인 사건들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마치 도미노의 경로를 추적하는 지도 같네요, 오늘 자료들이. 기술 패권 경쟁부터 금융시장의 지갑 변동까지 그 거대한 흐름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미노, 기술 패권의 새로운 전쟁터, AI 로봇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AI 시대의 가장 직접적인 부작용, 바로 전력난이잖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니까 이걸 빅테크 할 때 직접 청구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긴급전력 경매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긴급 전력 경매요? 쉽게 말해서 너희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전소 새로 지어야 하니까 그 건설 비용 너희가 내 이거예요. 와, 정말 직접적이네요. 그쵸. 이건 단순히 돈을 받아내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AI 붐이 만들어내는 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할 거냐? 이 질문을 시장 한복판에 던진 거죠. 아, 그동안은 그냥 혁신의 과실만 누렸다면 이제는 책임도 져라 이런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가 그렇게 압박하는데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의 대응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AI 인프라의 필수적인 구리를 확보하려고 10년 만에 새로 생긴 미국 광산이랑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그냥 보통 광산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이 광산이 뉴턴 프로젝트라는 친환경 추출 기술을 쓰거든요. 친환경 기술이요? 네, 이건 아마존이 그냥 구리가 필요해?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의 환경 규제까지 고려한 구리가 필요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 한 발 앞서서 규제 리스크까지 관리하는 거군요. 아주 영리한 수라고 봐야죠. 미래에 닥칠 위험을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거니까요. 결국 그런 비용들까지 다 포함되면서 저희한테는 치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반도체 칩이랑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인텔이랑 AMD가 서버용 CPU 가격을 10에서 15%나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단순히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원자재부터 전력 비용, 미래 규제의 대응 비용까지 모든 게 가격에 녹아드는 거예요. 하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서버용 CPU를 싹쓸이해서 품절 상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디램 재고는 2주치밖에 안 남았고 이제는 낸드 플래시 재고까지 줄어들고 있어서요. AI를 돌리기 위한 비용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AI 혁명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청구서가 이제 막 날아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자, AI의 이 엄청난 식욕이 물리적인 자원을 빨아들이는 걸 봤는데 이제 그 AI라는 두뇌라 물리적인 몸을 갖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전쟁터가 열리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 CES 현장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로봇들이 관람객이랑 권투를 하고 막 앞구르기까지 하던데요.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거의 독주하는 시장 아니었나요? 그게 바로 중국의 무서운 점이에요. 작년에 전 세계에 팔린 휴머노이드 로봇의 87%가 중국 기업 제품이었거든요. 87%요? 와, 그건 추격이 아니라 그냥 시장을 장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터 같은 핵심 부품부터 소프트웨어, 완제품 조립까지 로봇 제조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춘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부 보조금도 한몫했겠군요. 물론이죠.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버텨내질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상황은 좀 답답하네요. 대기업 빼고는 아직 걸음마 추진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네, 국내 로봇 기업 98%가 중소기업이고 대부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데 R&D 과제가 1년 안에 성과랑 상용화를 동시에 요구해서
기술 개발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불만이 크다고요? 이건 뭐 구조적인 딜레마예요. 로봇 기술이라는 게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긴 호흡의 싸움인데 우리의 투자 환경은 너무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전문가들은 우리가 배터리, AI 반도체, 그리고 정밀 모터 같은 핵심 기술 기반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거든요. 아, 구술은 있는데 꿰지를 못하는 상황이군요. 대기업들이 직접 나서는 거군요.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 옵티머스 총괄을 영입하고 삼성전자가 로봇기의 전설 오준호 교수를 영입한 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이건 그냥 사람 몇 명 데려오는 게 아니라 테슬라와 카이스트라는 각각 상용화의 끝판왕과 원천 기술의 대가를 상징하는 두 조직의 DNA를 통째로 이식하려는 시도 같다. 이런 느낌이요. 와,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돈으로 사서 단숨에 경쟁의 출발선에 서겠다는 거죠. 한국 대기업 특유의 패스트 펄로워 전략이군요. 네, 그 전략이 로봇 분야에서도 과연 통할지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칩과 로봇이라는 물리적인 세계의 전쟁을 살펴봤는데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디지털 금융 세계에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넘어가 보죠.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전쟁이군요. 네,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금융위원회 안을 보니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은행이 지분을 50% 넘게 가진 것만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거던데요. 사실상 은행한테만 허가해주겠다는 뜻으로 읽히죠. 핀테크 업계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 이런 비판이 나올 만도 하겠어요. 그렇죠. 혁신을 막는다는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근데 솔직히 수백만 명의 돈이 오가는 결제 시스템인데 정부 입장에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닐까요? 물론 그 논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2의 테라루나 사태 같은 걸 막아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와는 상관없이 시장은 이미 함께 앞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규제의 공백기를 시장 선점의 기회로 삼는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방은행들이랑 스테이블 코인 동맹을 만들고 통신사, 보험사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군요. 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한은 자기네 배달앱에 우리금융은 삼성월렛에 연동하려고 하고요.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실상 표준 전쟁이 시작된 셈이네요. 맞아요. 마치 땅 따먹기 게임 같아요. 누가 먼저 더 넓은 사용처, 즉 생태계를 구축해서 사용자들을 묶어두느냐가 이 게임의 승패를 가를 겁니다. 정부가 혁신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사이에 시장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정부가 만든 또 다른 법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정부의 왼손과 오른손이 따라노는 듯한 그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한 손으로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웅이심폭을 좁히는 듯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메가시티라는 엄청난 당근을 제시하고 있어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하지만 서로 다른 대상에게 휘두르는 듯한 모습이죠. 그 채찍에 맞은 게 바로 HMM이군요. 정부 핵심 공약인 부산해양수도를 위해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려는데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야말로 자승자박에 빠진 거죠. 예전에는 본사 이전 같은 건 경영 고유의 판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것도 합법적인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게 됐어요. HMM 육상노조는 벌써 부산 이전 저지를 내걸고 전면 파업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와,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 정부의 핵심 공약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역설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걸 보면 정책이라는 게 참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 법을 만들 땐 누구도 HMM의 부산 이전을 생각하진 못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비단 HMM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조정이 논의될 때마다 이 노란봉투법 리스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자료는 경고하고 있어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훨씬 커진 셈이네요. 네. 그런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고 있네요. 행정통합을 하는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총 40조 원을 지원하겠다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건 거의 돈으로 메가시티를 사겠다는 수준 아닌가요? 돈뿐만 아니에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최우선으로 배려해주고 부단체장을 장관 바로 아래인 차관급으로 격상시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정부가 던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다 꺼내든 거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국내 정책들이 이렇게 얽히는 와중에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지정학적 변수들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먼저 중동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일단 보류했다고요? 네. 참모진들이 대규모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다고 보고하자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지켜만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대신 시위 진압을 주도한 이란 핵심 인사들만 쿡 집어서 제재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요. 아, 최악은 피하면서 실리는 챙기겠다는 계산이군요. 그렇죠. 물론 모든 군사적 옵션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로 여지는 남겨뒀고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소식인데요.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관세 면제에 합의했다고요? 네. 대만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그 공장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해 준다니 이건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아주 까다로운 도전입니다. 다행히 기존 한미 협상에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거든요. 아, 우리한테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약속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디테일에 있겠군요. 맞아요. 합의문에 나온 생산 능력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아주 모호해요. 이걸 월간 웨이퍼 투입량으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가격까지 포함할 거냐에 따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결국 이 기준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치열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겠네요? 네, 반도체 전쟁이 이제는 외교관들의 책상 위에서 벌어지는 해석의 전쟁으로 번진 셈이죠.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오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면 AI 기술 발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기술,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 예상치 못한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 파도는 전력망과 원자재 시장을 뒤흔들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배를 띄워서 기존 금융 질서에 도전하기도 하고요. 네. 정부는 규제라는 둑을 쌓고 인센티브라는 물기를 터서 이 흐름을 통제하려 하지만 때로는 그 정책들끼리 충돌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요.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기술과 경제의 미래를 두고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지금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은 어떤 파도를 타고 또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청취자분께서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항해 지도를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만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